디지털 기술이 우리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챗 GPT 등 생성형 AI의 출현은 모든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어떤 기업이 그것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느냐의 경쟁이 앞으로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AI는 사람처럼 여러 작업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고 동일한 사람 수준의 컨텍스트를 유지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범용 인공지능 기술로 발달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AI가 가져다 준 것은 편리함과 기술 혁신만이 아닙니다. AI로 인한 부작용과 역기능으로 우리의 일상은 또 다른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기계는 생각하지 않지만 AI는 인간의 정신적인 활동을 모방을 합니다. AI가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에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통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새롭게 펼쳐진 패러다임 속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AI와 인간이 공존하는 시대가 찾아올까요? 각계의 전문가를 만나 AI의 현재와 미래를 알아보고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논의해봅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일상생활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연습과 오답노트 작성에 더 집중하고 있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도 AI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흔히 자주 쓰는 얼굴 인식 기능과 음성 인식 기능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검색할 때 자동으로 추천 검색어를 알려주고 해외 동영상을 볼 때 자동으로 자막이 생성되는 것도 AI 기술의 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등장한 생성형 AI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생성형 AI란 문자나 오디오, 이미지를 활용해 콘텐츠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합니다.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컨텐츠를 AI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AI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자기가 직접 그리지 않아도 타이핑을 치면 해당되는 장면을 그림으로 또는 사진으로 만들어주고 어떤 풍의 음악을 작곡을 해줘라고 부탁을 했을 때도 AI가 그 작곡가의 수준에 도달하는 고품질의 음악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도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한 번 더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죠. 2022년 12월 1일 미국의 한 AI 기업이 대화형 인공지능인 챗 GPT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마치 사람과 이야기하는 듯한 대화 능력 덕분에 챗 GPT는 출시되자마자 하루 이용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을 정도로 큰 화제를 몰고 왔는데요. 이후 챗 GPT가 기반이 되는 초거대 AI 기술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전 세계 국가와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역시 빠른 속도로 생성형 AI 기술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생성형 AI 기능을 자사의 서비스와 접목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혁신을 연구 중입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AI 시장이 앞으로 5년 동안 해마다 14.9%의 성장률을 기록해 2027년까지 4조 4,636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3일 정부는 전국민 AI 일상화 실행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2024년에 약 9천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국민의 일상과 산업 현장, 공공행정 등의 분야에서 AI 활용을 더욱 넓히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일상 속에서 AI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이를 대규모 수요 창출로 연결해 AI 산업 육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디지털 사회는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가 되겠는데, 이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도 양극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국제적으로도 디지털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디지털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의 삶 가까이에 들어온 AI 때문에 앞으로 실용성이 크게 높아진 AI 서비스가 많아지며 더욱더 AI의 존재감은 빠르게 확대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는데요. 지금 AI 관련 기술이 굉장히 성숙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인공지능을 둘러싼 시장 경쟁은 인공지능 서비스 산업에 아마 초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고 어떤 기업이 그것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느냐의 경쟁이 앞으로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현재 국내 AI 기술은 어느 정도로 발전해 왔을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은 바로 산업 현장입니다. OECD 경제 10대국 중 우리나라는 건설 현장 사고 사망자 수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 건설 현장에 AI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는데요. 과거에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직접 작업자를 통제하고 교육했지만 현재는 지능형 AI 장비를 추가해 이중으로 안전관리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건설 현장 시설물 등의 안전을 관리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은 2022년부터 전국 5개 지역본부에 안전관제센터를 두고 지능형 AI CCTV를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는 고정형 CCTV가 설치돼 있고 안전관리자가 24시간 관리할 수 없는 깊숙한 내부에는 이동형 CCTV가 설치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외에 비탈진 곳이나 흙이 무너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AI 센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차량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 장비가 있어요. 이게 불안전한 행동이라든 이상 징후가 있으면 AI로 통해 가지고 연락이 오고 이걸 실시간으로 현장에 보내는 거거든요. 지능형 AI CCTV는 덤프트럭, 지게차, 포클레인, 굴삭기 등 중장비 종류를 인식할 수 있고 작업을 하다 작업자에게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감지해 실시간 경고 알림을 울려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움직임을 확인해 안전장비 착용 여부를 판단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작업자가 건설 현장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들어갈 경우 AI CCTV 화면에 신호가 나타납니다. 이외에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해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제센터가 실시간으로 연락해 현장 관리자를 통해 바로 시정할 수 있습니다. AI 기술을 도입을 한다는 것은 사람이 충동적으로 일하는 것과 틀리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는 유형을 그걸 AI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보지 않는 위치에 있는 것들을 AI 기술이 항상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근로자 인식도 바뀌고 현장에서 하는 그런 모든 안전관리 체계가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일반 CCTV의 경우 사람이 직접 24시간 모니터링해야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인지하고 대응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새롭게 도입된 지능형 AI CCTV는 사전에 위험이 될 만한 요소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시스템에 CCTV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그 현장에 비춰진 장면을 사람이 직접 계속 24시간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관제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사람이 아닌 AI가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한 거죠. 관리자에게 알려줘서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신속 대응 시스템이다라고 할 수 있죠.
현재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진행 중인 지능형 AI CCTV 시범 사업은 앞으로 보완 단계를 거쳐 대형 현장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갈수록 고령화되는 추세에 발맞춰 노인복지에서도 AI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돌봄 서비스에 AI를 접목해 건강 위험을 예측하거나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등 사람의 손길이 일일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AI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특히 AI 상담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씩 AI 상담사와 통화를 하는 것으로 올해만 1000여 명의 독거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어제 잠은 푹 주무셨나요? 예, 잘 잤습니다.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그런 대로 좋아요. 그렇군요. 오늘 식사는 하셨어요? 네, 먹었습니다. 뭐 드셨어요? 밥 먹었죠, 뭐. 찌개하고. 네. 통화해 주셨어요? 처음엔 AI라는 게 낯설고 어렵기만 했던 어르신들도 친구처럼 말벗이 되어주는 AI에게 점차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진짜 새로운 것을 배웠다 싶고, 야, 오래 살고 보니까 좋은 일이 참 많구나 싶어서 즐거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떤 점이 좀 즐거우셨나요? 이렇게 과학적으로 다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점 얼마나 좋아요. AI는 실제로 위급 상황에 고령자를 구조하는 데 1등 공신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경기도 양주시에 거주하는 한 노인은 건강 악화로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AI 상담원과 상담을 한 후 음식을 지원받아 현재는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달간 5,900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는데요. 그중에서 19건의 위기 어르신을 발굴하였습니다. 보통 저희가 대면으로 사람이 할 경우는 일정 어르신만 돌봄 서비스를 하는 것에 비해 AI 서비스는 저희가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많이 돌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독거노인들을 일일이 방문하기엔 인력 부족 등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AI 상담원을 통해 더 많은 노인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AI는 실종자 수색을 비롯해 범죄를 수사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이곳 연구소에선 AI 기술을 이용해 CCTV에 잡힌 사람의 특징과 동작 등을 분석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다수의 CCTV 기반 사람 재식별 기술입니다. 한 카메라에서 등장했다가 다른 카메라에서 등장하는 경우에 이 사람이 다음 카메라에도 같은 사람으로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인공지능이 이 사람의 특징을 빠르게 파악을 해서 옷차림이라든지 옷 색깔, 전체 쉐입, 생김새죠. 형태 정보를 특징을 뽑아내서 카메라별로 시간대별로 순차적으로 나열을 하면 그 사람이 어디에서 등장해서 어느 건물로 들어갔는지까지 이런 동선이 빠르게 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실종자를 빨리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실종 신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골든타임 내에 실종자를 찾는 건데요. 현재 이 AI 기술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일부 지자체와 경찰청에서 활용 중입니다. 어떤 카메라 같은 경우는 그늘진 곳이 있고 어떤 카메라에서는 시간이 좀 흐르면 햇볕이 강하게 쬐거나 역광이 되어서 옷 색깔이라든지 형태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실종 신고에서는 놓침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케이스까지도 고려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외에 실제 보이스피싱범의 음성을 분석해 다른 사건과의 유사성을 확인하거나 조직적 범행 여부를 찾는 등 AI는 다각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등장한 이후 예술이나 문학 등 창작 영역에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한 미디어 아트 전시회. 커다란 캔버스에 아름답게 표현된 그림이 마치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모두 미디어 아트 작가와 AI가 협력해 완성한 작품들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저의 작품은 기억색이라는 작품인데요. 이번 작품은 인공지능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이번 작업은 제가 추상적인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때 느꼈던 감정을 시로 표현하고 그 시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제 추상적인 그림에다가 그런 구상적인 이미지들을 덧입히는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선들이 새가 되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꽃으로 펼쳐지기도 합니다. 박재성 작가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AI와 협업을 지속해 왔는데요. AI가 예전에 이제 사진이나 다른 기술들이 그랬듯이 어떤 AI라는 어떤 기술이 가진 의미 그리고 그 기술에 대한 어떤 비평적인 태도가 작가가 어떤 일관된 고민과 이제 맞물려서 이제 잘 표현이 된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를 접목한 이번 전시회는 전 세계 12명의 미디어 아트 작가가 참여했습니다. 이곳을 찾는 관람객들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롭고 다채로운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미디어 아트에 이제 AI를 같이 도입하니까 뭔가 되게 신기한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살짝 부자연스러움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뭔가 그게 더 특이한 것 같아서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이젠 창작의 영역까지 들어온 AI. 놀라울 정도의 커다란 혁신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술이 큰 변화를 맞이하는 건 맞지만 예술의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리고 오히려 너무나 개념화돼 있던 어떤 예술이 다시 그러니까 근본적인 고민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변화도 함께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가져다준 편리한 만큼 한편으론 부작용과 역기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등의 신기술 출현은 전 세계 산업의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위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각국에선 AI를 악용한 범죄가 증가하기 전에 미리 위협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AI 기술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하면서도 동시에 AI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중입니다. 지난 6월 유럽연합은 AI를 규제하는 인공지능법 제정을 추진했는데요. AI를 위험 수준에 따라 분류해 이에 따른 규제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미국 또한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AI가 만든 사진을 구별할 수 있도록 워터마크를 추가하는 등 4대 원칙을 내놨고 지난 9월엔 미국의 대표 빅테크 최고 경영자들이 모여 AI 규제에 대한 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응책을 모색 중인데요. 2020년 12월에 발표한 AI 윤리 기준을 시작으로 AI 분야 종사자가 고려해야 할 인공지능 개발 안내서를 냈고 얼마 전 9월에는 AI의 윤리와 신뢰성 그리고 저작권 문제 등 여러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습니다. 이 디지털 심화 시대에는 그동안 디지털이 인간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넘어서서 인간과 함께 공존하는 그래서 모든 분야에 아주 깊이 관여하는 그런 시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시기에는 새로운 법 질서, 규범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권리 장전은 앞으로 만들어지는 디지털 신질서의 헌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각 분야별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하나하나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이 가져올 수 있는 많은 편익 속에 숨어있는 이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에 대한 법이 필요한 겁니다. 소비자나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권리를 주는 체계. 이게 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고 우리가 가야 하는 온라인, 모바일, 이 디지털 메타버스 공간의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영토를 확보하는 그런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지난 26일 서울에선 디지털 신질서, 인간과 AI 공존의 시대라는 주제로 디지털 심포지엄이 개최됐습니다. 전개와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재 AI 기술 발전의 흐름을 점검하고 국가 성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챗 GPT가 쏘아올린 AI 경쟁은 미래 국가 경제 흥망을 저할 태풍의 눈으로 자리에 잡았습니다. AI는 인류의 생활 전반에 접목되면서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디지털 라이프를 하나둘씩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2시간 동안 이어진 심포지엄에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기조연설에 이어 AI와 관련된 4가지 주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건강한 AI 시대를 위한 ESG 투자부터 디지털 권리장전과 신질서까지 경제, 산업, 글로벌 등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를 위한 다양한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사람을 AI가 대신한다 하는 부분이 좋은 장밋빛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의 경쟁은 기술 경쟁과 더불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들이 심각하게 전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 앞으로 국내에도 AI와 관련된 논의가 더 활발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다가올 미래. AI 기술이 가져다줄 그날이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AI를 잘 이해하고 AI와 인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닐까요? 인공지능의 미래에 관한 우려들은 대부분 우리가 인공지능을 통제하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고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대로 시장에서 움직이는 대로 우리가 그냥 두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데요. 인류가 특정한 기술을 그렇게 관리한 적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류가 이 소중한 도구를 칼이나 다이나마이트처럼 도구로서 잘 다룰 수 있는 방법론들을 결국은 갖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간이 AI를 이용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결과도 나올 수가 있고 나쁜 결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꼭 필요한 일만 하도록 하고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도덕적인 관계를 형성을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인간과 AI의 공존의 문제입니다. 이 공존이 없이는 AI 미래도 없다고 봐야 되겠죠. AI 미래가 없다는 것은 결국 인간의 미래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게 이제 AI와 인간의 공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